자, 협의 공판 준비 절차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것을 봤잖아요. 본격적으로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뭘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의의는 읽어보시고, 자, 법조문을 갑니다. 자, 1항이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답니다. 1항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밑줄자 끄시고, 이게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자, 색깔 칠하세요. 붙인다 하면 틀려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 쭉 각줄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국민참여재판을 배울 텐데요. 여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적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올라가서 자, 2항 공판준비 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준비기일을 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협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면 제출에 의한 공판 준비가 있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거의 잘 안 나와요. 지금 거의 잘 안 나오고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1항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공판 준비 기일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1항 법원이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준비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의견을 듣는 거야.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것이지. 자, CF 하시고 출제된 적이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 그러면 틀려요.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자, 2항을 체크해 보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도 있다. 자, 이때 당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그렇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불복이 안 된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색깔 칠하세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변경 나오지. 변경. 여기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N은 변경할 필요가 있겠지? 그때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적어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붙였을 때 이 집중 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 계획을 수립해야만 됩니다. 자, 이건 의무적이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그리고 자, 사망 체크하시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준비기일을 통지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오와 하면 틀려요. 이건 밋입니다. 밋.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변호인에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색깔 칠하세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한지 엔든지. 그쵸? 자,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시간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라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게 누군데? 국선이지. 변호인은 국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땐 의무적인 거죠. 선정해야 한답니다. 이걸 적어야 돼. 이걸 안 적으면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기억에 남으려면 적어야 돼. 필기해야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도 잘 나와요. 자,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이때 검사 및 변호인이지 피고인 들어가면 틀려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준비는 법을 좀 알아야 되겠지.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라서 검사하고 변호인만 나오면 됩니다. 굳이 뭐 피고인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의무적이야 이것도.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는 사람은 검사하고 피고인입니다. 아니, 검사하고 변호인입니다. 자, 5항 가보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환할 수도 있어요. 피고인을 부를 수도 있어. 부를 수도 있고, 자,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더라도 출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뭐, 네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그죠? 법원이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검사 및 변호인이지, 피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도 받으시고, 자, 요 1항 체크하시고, 요 5항 체크하시고, 요 출제가 각각 잘 됐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출제가. 그리고, 법원에 불렀잖아? 아니면 네가 나와서 나왔지? 그러면 재판장은 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됐고. 자, 법원은 합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이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수명법관은 법원이나 재판장과 똑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항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입니다. 공개가 원칙이다. 공개 동그라미 치시고.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인데, 원칙 적어봐요. 반드시란 말 들어가면 틀려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자, 공개한다면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색깔 한번 칠해봐요.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이 말을 써야 되거든요. 이 말을 써야 되는데 다른 말을 쓴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그래서 기출된 걸 한번 말씀드리면 뭐 증거 인멸될 우려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이렇게 써도 틀려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절차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비공개인 거지 그 외의 사유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항이 출제가 잘 되는데 반드시 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 그쵸? 그리고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뭐 웃은 것 같지만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다음 규칙에 나와 있는 것들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규칙 보시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일괄해서 신청해야 된다. 일괄 신청입니다. 일괄 신청이다.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자,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번부터 12번까지나요? 묶어봐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준다. 그치? 추가, 철회,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이게 뭐지? 공소사실 적용법제의 추가, 철회, 변경이 뭐야? 전 시간에 배웠잖아, 이게. 그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쟁점 정리라든지 설명하는 것, 증거 신청하는 것, 명확하게 해주는 것, 뭐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 그렇지? 뭐 증거 체부 결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 순서라든지 방법을 정하는 것들, 열람 등사라든지 당부 결정, 그 다음에 공판기일 지정 변경하는 것 등을 이 준비 절차에서 다 합니다. 그 외에 뭐 기타도 할 수 있는데 요건 아니야.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증거보전 청구 인용 여부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출제가 된 것이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증거조사 안 되고 영장 발부 안 된다 그랬지? 영장 발부 안 되고요. 그다음 판결 선고도 아니지, 그치? 판결 선고는 여기서 왜 하나, 그치?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거 신설됐죠? 여기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신설됐은 조문들이야. 최근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뭐 기출은 뭐 거의 안 됐는데요. 그래도 신설된 조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봐두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중계장치 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지? 출석하지 않을 때는 비디오라든지 여기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공판 준비기를 열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이 뭐 코로나 같이 코로나 시즌에 코로나 때 만들어진 조문이죠. 코로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법정에 못 나올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코로나 감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유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인터넷, 뭐 유튜브 중계라든지 등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 준비 기일로 간주한다는 거지. 뭐 나머지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고요. 자, 그 밑에 자, 이러한 영상 공판 준비 기일은 검사나 변호인을 비디오 중계 장치에 따른 중계 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그렇지?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지. 검사 변호인은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해서 법관, 검사,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중계 시설은 청사안입니다. 청사안이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필요하다면 그 밖의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거 같이 읽어볼까요? 법원은 비디오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분명히 접속하라 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접속하라 했는데요. 접속을 하라 했는데 접속을 안 했어요. 접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불출석 간주입니다. 불출석 간주. 이게 원칙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 사유를 뒀습니다. 나머지 것은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위반 행위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감시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고요. 됐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자, 됐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출제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긴 한데 읽어보시게 되면 이거 공부했던 지문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의하면 틀려요. 동의하면 또 틀리다. 여기도 의견이다. 그렇죠? 의견이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종결 볼까요? 자, 종결.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결합니다. 어떤 사유일까? 여기 1, 2, 3을 묶어봐요. 정리가 끝났을 때, 그치? 쟁점이나 증거 정리가 끝났을 때, 그리고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인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리고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출석하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때 종결합니다. 종결. 자, 근데 끊어봐요. 그 중에서 2호하고 3호 있지? 2번하고 3번, 그치? 2번하고 3번. 이 두 개는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종결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때는 종결이 안 된다. 그때는 종결이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요 3개월을 색깔칠하세요. 요것이 3개월인데 2개월, 1개월 하면 틀려요. 숫자 조심하시고. 숫자. 요 3호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나왔네. 승진시험에서. 자, 그럼 이제 결과 확인.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련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그치? 결과를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과 볼게요, 효과. 실권효가 있어요. 실권효라고 하는 것은, 자,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한 것들이 있잖아, 앞에서, 그치?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했어. 검사가 못했든지,
피고인 측에서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러한 증거는 공판기일에서 증거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권한을 실효시킨다고. 그러니까 왜, 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놨는데 거기서 신청하지 왜, 거기서 신청 안 하다 왜 여기서 신청하는 거야? 사건 늦어지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권리를 없애버린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 사회가 있을 때에는 공판기일에라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개다. 그게 뭐냐면 그 신청함으로 인해서 현저히 지연이 안 될 때에는 받아준단 말이에요. 또 중과실이 없을 때, 중과실이 없다면 이것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됐나요? 그렇게 받으시고 여기도 나온 적이 있네. 중과실 없다는 부분이 13년도에 나왔고 직권도 나왔네. 직권도 17년도에 나왔네.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재개 있네. 재개 305조입니다. 305조가 이제 여기 나와있지. 밑에 나와있지. 305조. 305조는 이 재개에 관련해서 준용한다. 어떤 것이냐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미칠 것이고 신청 미칠 것이고 다시 재개 가능하다. 그쵸? 이 재개는 공판 준비할 때도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잘 나와요. 7번. 이 조문이 잘 나온다.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 이 간자가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자, 법원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1회 공판기일 후라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가 있어요. 기일과 기일 사이. 그치? 붙일 수가 없다 하면 틀려. 있다. 그래서 1회 공판기일이 지나고 2회 공판기일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치? 약간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바로 2회로 가지 않고 1회가 끝났지. 1회 한번 해봤단 말이야. 1회 한번 해보는데 약간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2회 들어가기 전에 즉 사이간자, 그치? 기일과 1회 공판과 2회 공판 그 사이에 한 번 더 연단 말이야. 준비 기간을 한 번 더 연단. 그치? 이러한 조항인데 요게 추리가 좀 잘 되네요. 잘 된다.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